빈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한남동 관저의 첫 손님, 외비는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공간, 한남동 공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초청했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동안 정성 들여서 대접을 해줬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도 윤 대통령에게 극진히 대접받다라고 한국을 떴습니다. 그리고 내로라 하는 우리 대기업 총수들도 빈살만 왕세자와 만났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일면이 40조 풀었다. 빈살만이.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أهلا وسهلا. 왕세자님께서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양국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 신설에 합의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أتمنى. Just surrender 'cause you feel the feeling taking over. It's fire, it's freedom, it's flooding open. It's a picture in the pulpit and your blind devotion. There's something breaking at the brick of every wall. It's holding all that you know. 뉴스 속보입니다. 검찰이 노웅래 의원의 주거지 자택이죠. 추가 압수수색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 속보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제2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주거지에 추가 압수수색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었던 노웅래 의원에서 집에서 발견됐던 그 돈다발과 관련된 혹은 그것 말고의 더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이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는 영장을 지금 발부해줬을 상황으로 보이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노웅래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요일 새벽까지 진행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압수수색이 끝나자마자 아마 말씀하신 뭐 현금 다발이라든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네. 천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압수수색을 했어요. 증거물을 확보했어요. 그럼 사실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당일 거의 밤새요. 그렇죠. 며칠 밤을 새요. 왜냐하면 증거물을 막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네. 그 사이에 증거물을 봤는데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 압수수색한 거 중에 비단 돈다발뿐만 아니라 그래서 야 이건 추가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거 좀 관련돼서 법원에 영장 치고 그 증거물 확보한 것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들어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네, 뭐 정확한 분석이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 돈다발이 나왔는데 돈다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지금 확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일단 압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서서 지금, 아까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네. 이 돈다발을 검찰이 예상치 못하게 발견했는데 이게 진짜 출판 기념회 그거면 그 명부와 맞는지 팔린 건지 꼭 대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더 들어가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압수수색이 끝나자마자 신청을 해서 바로 법원이 발부해준 그 정도의 지금 스케줄이거든요. 굉장히 빠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검찰에서 거의 뭐 확실한 압수할 증거를 이미 봐놓고 신청한 정도의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예. 긴박하고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기사를 보니까 수억 원의 돈다발을 확보한 것으로 기사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수억 원의 돈다발이 기업에 대한 이름까지 적혀 있는 것을 확보하고도 영장 범위에 속하지 못해서 그냥 돌아오게 된다면 국민이 부여한 검찰의 역할을 다 못했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그 돈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노웅래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었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현금이 신고되지 않았으면 부정한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만약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면 이제 그 돈이 어디로부터 났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이게 앞서 우리가 그 사업가 박모 씨에 관련된 얘기들을 보면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건넨 것처럼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정치자금 그리고 그때의 대가성에 대한 뇌물도 연결되게 된다면 이게 노웅래 의원 당시 최고위원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에 관련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이 중간되는 연결고리 이정근 씨에게 돈을 건넸던 박모 씨, 여기서부터 파생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정근 부총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별로 커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정근이라는 사람에 대해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대장동 사건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수억 원의 돈들이 오갔던 일들이 현실화돼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당시 정치권의 어떤 부정한 돈들이 업자들을 통해 흘러들어갔고 혹시 여권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대가성으로 정부 권력이 갖고 있는 힘으로 무언가 특혜를 제공했다면 이건 충격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의 속도가 더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의혹 단계다 하여 저희들은 노웅래 의원의 반박도 함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김재현 돌직구쇼가 이 시간이 워낙 굉장히 중요한 또 시간대이다 보니까 많은 또 대한민국의 중요한 분들이 저희 뉴스를 봐주시고 또 이 시간에 뉴스 속보가 살아서 움직이는 속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발빠르게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뉴스 속보를 확인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빈쌀만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40조를 풀고 간 빈쌀만, 기업 총수들 아까 만난 거 보셨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아니 뭐들 하고 싶으시냐, 사업, 아니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삼성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뭐 하고 싶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40조 풀고 간 빈쌀만, 총수들에게 뭐 하고 싶나, 사우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나 총수들에게 일일이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재용 회장도 보이고 8개 그룹 총수와 롯데 호텔에서 1시간여 차담. 흥미로운 건 빈쌀만 왕세자는 롯데 호텔에서 묵을 때 뒤에 사진도 건다라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 한국 주요 26개 기업 26건 투자 계약 체결 약 40조 규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 아랍권에 뭐 여러 차례 지금 출장도 올해만에도 갔다 오셨는데 김영주 의원께서 이 오일머니를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경쟁이에요. 치열한 경쟁이고, 특히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빈살만의 꿈이 있잖아요. 위대한 꿈. 사우디아라비아에 정말로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그 꿈 실현시켜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빈살만의 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팔지 않고도 다른 산업으로 성장하는 게 꿈일 겁니다. 아마 알다시피 석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세상은 기후변화 때문에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2015년 즉위 이후에 2016년부터 새로운 2030 프로젝트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산부터요. 그쪽은 해안에 있는 부분을 주변 국가 드론전들이 많기 때문에 무기를 살려고 하고, 그런 부분 에너지, 그다음에 건설, 과거에 우리 중동 붐이 있었습니다만 중동에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 인프라 아니면 안 됩니다. 중국의 뭐 교통 건설을 비롯해서 인건비가 싼 많은 건설사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동은 한국 건설사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게임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콘텐츠에 대하여 사우디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빈살만이 사실은 그 개인 재산이 2,7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40조 풀고 간 것은 사실은 푼 게 아니고 그다음에 공짜로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아라비아 상인이란 말이에요. 상인들은 공짜로 절대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기 때문에. 2,700조의 자산이. 예. 우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한국은 가장 아랍에미레이트와 더불어서 사우디에 있어서 매력적인 국가고요. 네.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1급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의 왕세자. 지금 우리 그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빈살만도 3년 전에 오고 또 왔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왕족 부족들이 수시로 한국을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건강 때문입니다. 아하. 저분들이 의료. 운동을 별로 안 해요. K 의료. 네. 그래서 왕들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의 왕이나 왕족들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으면 1년 암 치료 받는 동안 호텔에서 매일 잘 거 아닙니까? 예. 하루에 1,000만 원짜리 방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2,200만 원짜리 방을 썼습니다. 2,200만 원짜리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그런 방이 있어요?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하룻밤에. 그렇죠. 그리고 있으니까 온 거죠. 그 하룻밤을 잠자기 위해서 100명 정도 수행원이 10일 전에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10일 전에 온 사람들이 수많은 기업체를 만나서 투자 결정을 보고 왕세자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실제로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7개 부족의 왕세제가 즉 왕의 동생이 한다라면 이분은 철저하게 왕이 87세 된 왕이 이복 동생과 제를 없애버리고 자를 아들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1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아랍 전문가에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치할 건 또 유치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해서 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